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오지 않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오늘도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매일 반복되는 업무 그리고 늘어나지 않는 월급, 이게 정말 여러분이 꿈꾸던 삶인가요? 하지만 퇴사를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죠.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두렵죠. 안정적인 월급을 포기하기 너무 무섭죠. 이런 생각들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결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8명의 주인공들도 모두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어 퇴사를 선택했고 작은 노점상부터 시작해 대기업을 일궈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 이분들은 노점상으로 시작해서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사례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작은 사업을 시작해본 경험은 정말로 큰 자산이 됩니다. 노점상으로 출발한 이들은 모두 지금의 성공을 준비할 때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노점에서 판매 경험을 쌓으며 결국 큰 꿈을 이룬 것이죠. 지금 당장은 작아 보이겠지만 여러분도 꾸준히 노력하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국에서 노점 장사로 시작해서 크게 성공한 8명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시는 분들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지만 오늘은 제가 존경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 8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1938년 대구에서 작은 미국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쌀, 건어물, 채소 등을 팔면서 장사 수완을 키웠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결국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을 일궈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서울 을지로에서 쌀가게로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동차 수리 공장을 거쳐서 건설업으로 진출했고 마침내 현대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을 일궈냈죠. 그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다면 이분들 말고 지금 현재 현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석봉 토스트의 김석봉 대표입니다. 김석봉 대표님은 1997년 34세 나이에 서울 무교동 길거리에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부터 변해야 진정한 프로라는 신념으로 사업에 임했고 흰색 가운을 입고 토스트를 구우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때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전국 300개의 가맹점을 가진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죠. 네 번째는 모정식품의 이충섭 대표님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충섭 대표님은 1992년 서울의 한 재래시장 골목에서 묵장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은 행상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말쑥한 양복 차림으로 청결한 이미지를 만들고 재롱이 묵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붙였죠.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어서 하루에 5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50만원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죠. 이후에 그분은 묵제조 공장을 세우고 백화점에 입점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연매출 65억의 중소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는 닭강정 노점상으로 시작하신 기업인 박동진 회장님입니다. 박동진 회장님은 경남 김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1살 때부터 신문 배달이나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는 등 온갖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죠. 그리고 닭강정 노점으로 본격적인 창업을 시작했고 이를 발판 삼아서 건축 시행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거두었죠. 현재는 개발 그룹에서 자산 5천억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여섯 번째는 닭꼬치 노점에서 프랜차이즈로 만드는 장정윤 대표님입니다. 장정윤 대표님은 1997년 부산여고 앞에서 리어카로 닭꼬치를 판매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고객 중심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서 사업을 성장시켰고 결국 꼬치빌이라는 프랜차이즈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그분의 성공 비결은 끊임없는 혁신과 고객 중심의 사고였죠. 그 사고가 바로 노점 장사를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사고입니다. 일곱 번째는 식혜 배달 사업으로 성공시킨 감동식혜의 김상권 대표님입니다. 김상권 대표님은 처음에 타코야키 푸드트럭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 시행착오 끝에 식혜 배달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분은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만든 깔끔한 맛 그리고 살얼음 식혜라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첫 달 900만 원이던
1년 매출이 6개월 만에 3천만 원으로까지 성장했고 지금은 전국적인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족발 야시장 그리고 무청 감자탕의 방경석 대표님은 사업가가 꿈이라서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첫 사업이 2천만 원으로 시작한 서울 명동의 패션 잡화 노점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점상으로 번 돈으로 동대문 밀리올에 매장을 마련했고 패션 잡화 사업은 그런대로 잘 됐습니다. 그러나 적성에는 맞지 않았죠. 원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선호하는 방경석 대표의 성향과는 너무 달라서 패션은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람을 상대하고 소통하는 법, 내 목적을 전달하는 방법, 상황에 맞는 사람 대처법, 인내심,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외식업으로 방향을 돌렸죠. 그러고 나서 2016년 수유리 목자 골목에서 25평 규모의 작은 족발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략은 배달과 홀 영업 두 가지를 모두 노리는 것이었고 이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족발 야시장은 전국에 325개의 매장을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했고 2021년에는 무청 감자탕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도 런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점상으로 시작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를 좀 봤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모두 노점상이나 소규모 가게에서 시작을 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충섭 대표님의 행상 차별화 전략, 김석봉 대표님의 청결한 이미지, 장정윤 대표님의 고객 중심 아이디어 등은 모두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춘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김상건 대표님의 살얼음 식혜, 방경석 대표님의 배달과 홀 영업, 병행 전략 등은 기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책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박동진 회장님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성공은 개인의 부를 넘어서 사회에 기여할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이 8분 모두 초기의 성공이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분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말 작은 시작이 미래의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리스크를 없애고 사업 경험을 쌓기에는 노점 장사만큼 괜찮은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처음에 그렇게 노점 장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 퇴사를 만약에 꿈꾼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